자, 그러면 이번엔 정적분의 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앞에 구분구적법에서 좀 했는데, 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는 뭐였죠?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 후 그 합 SN이나 또는 입체 VN을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이용해서 S나 VN을 구하는, S나 V를 구하는, 그죠? 그러한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정적분을 정의한다. 이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구분구적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쓴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적분의 정의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정적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구분구적법을 설명을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자, y는 fx라는 일반적인 어떤 함수를 잡고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그죠? 이 부분의 어떤 넓이를 일단 우리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넓이를 정의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으로 정의한다 그랬으니까 기본은 a부터 b까지를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n개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를 n개로 나누게 되면, 자,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면 요 하나의 폭은 전체 길이가 b-a니까 b-a를 n으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요 하나의 폭은요.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요 점에서의 x값이죠. x값은 여기가 a니까 a에서 요거 하나만큼 전진한 것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n분의 b-a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b-a가 하나의 단위처럼 여기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정석에서는 요 b-a 대신에 델타 x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폭씩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서 볼 거니까.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x값을 잡아준다면 a의 n분의 b-a인데 a에서 n분의 b-a씩 두 칸 간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곱하기 2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진시켜 나가면서 요 각각에서의 어떤 함수값을 생각할 거예요. 자, 요 점에서의 어떤 함수값을 생각하면, 자,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자, 이 함수가 y는 fx라 그랬으니까 요 x 대신에 a 플러스 n분의 b-a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함수값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f의 a 플러스 n분의 b-a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함수값이 됩니다. 자, 요 높이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n분의 b-a를 곱해요. 그러면 요게 높이가 되고 요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요 첫 번째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자, 그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 함수값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해준 거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전진합니다. 그러면 x값이 요렇게 돼요. 그죠? a로부터 n분의 b-a씩 두 칸 간 거니까, 자, 요 점에서의 x값은 요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함수값은, 자, 이렇게 돼서 이 높이값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 값은 결국 이거를 여기 함수값에다가 대입해 준 거랑 같으니까, f의 a 플러스 n분의 b-a에 곱하기 2가 돼요. 그죠? 자, 요 x값을 함수값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높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n분의 b-a를 곱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또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일단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의 어떤 함수값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하면 이제 요런 식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고, 요 x값은 a에서부터 n분의 b-a씩 3칸 온 거기 때문에, 자, 더하기가 되고요.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에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또 n분의 b 마이너스 a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자, 이것이 곱해지게 돼요. 자, 이 세 개를 이렇게 더해봤는데, 자, 이걸 이제 무수히 쭉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해서, 자, 맨 마지막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기준점을 오른쪽 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n번 가게 되면 여기까지 와요. 그죠? 요게 n개의 구간인데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면 여기가 이제 n번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자,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곱하기 n이 돼요. 자, 요것이 이제 계산해 보면 n이 지워지고 b 마이너스 a에 앞에 a가 있으니까 이제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의 함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면 여기 이제 요 높이 값이 나오겠죠. f 값이. 그래서 요게 요 높이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하는데 밑변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n분의 b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넓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모두 더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N이라고 두겠죠. 그러면 이 S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즉, 원래 우리가 n개의 구간으로 나누는데 이걸 무한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밑변의 길이가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작아져요. 그죠?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아지지만 0은 아닌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밑변의 길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여기에 쫙 붙으면서, 그죠?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찾는 이 부분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거. 그죠? 리미트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자, 이것의 정의가 이 함수에 대해서, 이 fx에 대해서 리미트 a부터 b까지 정적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이 정의 자체를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매번 정적분을 계산할 때 이 구분구적법의 방법을 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계산할 때는 뭐를 쓴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fx에 대한 부정적분, 그죠? 라지 fx라고 할까요? 이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해 줍니다. b를 대입하면 여기가 라지 fb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 또한 a를 대입해요. 그러면 라지 f의 a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뺀 값, 이렇게 해서 서로 빼준 값으로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이기 때문에 이게 미적분학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넓이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분은 정의 자체는 구분구적법으로 정의를 하지만, 그죠? 계산할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구분구적법은 정의로서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자, 우리 적분 안에 들어가는 요 함수의 기본적인 조건은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미분 가능은 아닙니다. 자, 연속이에요. 연속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된다? 연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만 있으면 적분은 가능해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간 함수가 연속일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죠. 여기서 우리가 했던 SN, 그죠? 근데 SN이 이거기 때문에, 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그마고요.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 계속 1, 2, 3, 4 증가하는 거는 요 옆에 있는 요거죠. 여기 1, 2, 3에서 쭉쭉쭉 해서 N까지. 자, 여기만 시그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곱하기 K. 그죠? N분의 B 마이너스 A에 곱하기 K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고. 그러면 이제 F는 다 됐죠? 뒤에 붙어야 되는 것은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적분의 정의고요.
매년 이 정적분의 정의를 암기하는 그런 이제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죠. 그죠? 올해도 잠실 종합경기장에서 그죠? 열릴 거예요. 그죠? 매년 요거 이제 열리면 그때 항상 선생님이 우승을 했는데, 자, 계속 좀 빨리 이렇게 읽으면서 자,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소한 이 정도의 속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정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의 n분의 b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석에서는 여기 이제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델타 x로 이렇게 표시해서 좀 식을 좀 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K번째다. 그래서 여기를 X0, X1, X2, X3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걸 통째로 또 XK로 두기도 합니다.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에 곱하기 K를 요걸 또 XK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식을 좀 줄여서 이렇게 표시해 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델타 X하고 XK 형태로 이것을 바꿔가지고 외운 다음에 또 이게 뭔지를 외우느니 그냥 통째로 하나로 외워버리는 게 더 빠르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주시고요. 자, 무한급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꼭 당부시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자, 혼동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난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은 이 내용에만 일단 집중을 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애초부터 우리가 구분구적법으로 시작을 할 때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구분구적법 자체가 넓이를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이 정적분을 정의할 때는요, 넓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수식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걸 계산하는 수식에만 집중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fx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고 합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기를 또 n등분으로 나눠서 그죠? 이렇게 올려서 이제 함수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이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절대값의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높이에 해당되는 이 값, 즉 요 f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값이 아니고 음수값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게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음수값이 되겠죠. 이 식 어디에도 절대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있다면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체의 합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적분이 넓이다라고 생각하면 정적분이 곧 넓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정적분하고 넓이는 개념이 같지 않아요. 자,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구분구적법은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했는데 그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넓이로 보지 않고요. 그냥 함수값으로 봤어요. 이렇게 함수값들로만 봤기 때문에 굳이 x축 아래에 있는 이런 음수가 되는 부분들을 양수로 바꿔서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는 넓이와는 다릅니다. 만약에 x축 위에 있다면 넓이와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렇지만 x축 아래쪽에 있다면 이것은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넓이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자, 조금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만약에 자,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 지금 y는 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 y는 x라는 직선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이 함수가 x라는 함수죠. y는 x. 자, 이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x축과 이루는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계산이 돼서 요건 정사각형의 반이겠죠. 여기도 정사각형의 반이니까 이거랑 넓이를 합해서 생각하면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적분을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이것의 부정적분은 2분의 1의 x제곱이고요.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뺄 건데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빼보면 그 값은 0이 나옵니다. 즉 지금 x축 아래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로 함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도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고요. 이 부분은 함수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실제로 넓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가 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그로 넓이랑은 개념이 다르죠. 그렇지만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 그죠? 정적분을 구하라가 아니고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왔지만 넓이는 플러스로 생각해서 이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넓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의 활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활용이다라고 한다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정적분 자체가 넓이는 아니라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좀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정적분은 절대 넓이가 아니다라는 거. x축 아래 함수가 있을 때는 정적분의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지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 우리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라서 이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한다면, 자, 원래는 구분구적법이 먼저고요. 구분구적법이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정적분이라는 것이 정의가 됐는데, 그죠? 정적분이라는 것이 정의가 됐는데, 이 정적분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매번 구분구적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이 함수는 연속이어야 되고요.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부정적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반드시 연속이고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즉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그것의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거를 뺀 것과 같다.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이 기호는 절대값의 기호 아닙니다. 가우스의 기호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라지 fx 뒤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이렇게 양쪽에 꺽쇠로 해서 기호를 만들기 때문에 마치 가우스 함수나 절대값처럼 오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바로 1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의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것을 뺀 것이다. 자, 이것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고요. 미분적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정리다. 그래서 기본 정리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수학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그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그냥 정리도 아니고 기본 정리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하고, 자,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적분의 성질에는 좀 다양한 성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적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좀 특이한 성질이 요 3번, 4번, 5번인데요. 요거는 부정적분만 가지고 있는, 정적분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 첫 번째,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것은 A부터 C까지 정적분하는 것과 C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것의 합이다. 이런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 지금 x축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라고 합시다. 자, 그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넓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게요. 만약에 이 정적분을 자꾸 설명하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니까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자꾸 학생들이 정적분이 넓이처럼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는 건데 함수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정적분의 결과가 이 부분과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랫부분은 지금 음수죠.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정적분의 결과가 이 부분은 다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지금 플러스로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요 플러스 부분이 일부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넓이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은 이제 넓이라는 말은 좀 안 쓸라 그래. 안 쓰려고 하니까 그냥 정적분의 결과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정적분하면 이제 이 부분에 정적분 값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C라고 하는 값을 내가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A부터 C까지 이 부분을 정적분한 거에다가 또 C부터 B까지 이 부분을 정적분한 것의 합이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요.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그 C라고 하는 값이 요게 반드시 A, B의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B의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요. A의 왼쪽에 있어도 됩니다. 좀 희한하죠? 그죠? 이건 증명이 다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시면 납득할 수는 있는데 설명하기는 조금 복잡해요. 그냥 기억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C는 임의의 실수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C가 반드시 A, B의 중간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예제 몇 개 풀면서 또 보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 무조건 0입니다. 자, 이게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원래 정적분의 정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의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게 정적분의 정의인데 a부터 b까지 fx dx가 자, 그런데 요 b하고 a가 서로 같다면 이 뒤가 제로예요. 그죠? 요 b가 a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가 제로죠. 이게 제로기 때문에 이게 통째로 다 제로입니다. 제로를 앞만 더해봐야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구간이 위에 값하고 아래 값이 서로 같을 때는 무조건 0이다. 자,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 것은 B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것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와 B부터 A까지는 서로 반대 부호를 갖지만 값은 같은 값이에요. 근데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A하고 B를 바꾼 거죠.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가 서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A-B가 되는데 그것은 B-A의 부호가 반대인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B-A일 때보다 마이너스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부정적분의 성질하고도 원래 같은 성질이라서 특별히 주의하실 게 없지만 3번, 4번, 5번 특히 3번처럼 이 C가 임의의 실수라는 것은 모든 그 출제자들이 꼭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 C가 임의의 실수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A부터 A까지 여기 서로 같을 때는 무조건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자, 요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정적분에서 활용될 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우함수라는 것은 영어로 이것은 even 펑션이라고 불러요. 자, 우함수는 even 펑션입니다. 자, even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짝수라는 것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짝수함수예요. 이것을 번역할 때 우함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함수는 영어로 뭐라 부를까요? 이것은 odd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odd라는 말은 홀수를 뜻하죠. 자, 그러니까 even이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즉 우함수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함수는 x제곱이라든가 x4제곱이라든가 x6제곱이라든가 이렇게 짝수, 지수가 짝수인 함수들이 가장 대표적인 우함수예요. 자, 이러한 우함수들은 기본적인 그래프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y축에 대칭된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의 특징은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에요. 자,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하는 것은 odd 펑션, 즉 홀수함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수가 모두 짝수였던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지수가 모두 홀수입니다. 이렇게 3차, 5차, 7차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함수들의 특징은 기본적인 그래프가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나타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물론 요 y는 x는 직선이지만 3차는 이렇게 5차는 요게 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형태의 개형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은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원점 대칭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의 자, 내용은 이렇고요. 우함수의 정의가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게 우함수의 정의예요. 여기 지금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y는 fx라고 했을 때, y는 f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죠? 그러면 y는 그대로 있는데 x가 마이너스 x로 변한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요게 y축 대칭을 뜻합니다. 자, 요게 y축 대칭된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함수와 그 함수를 y축으로 대칭했을 때 함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건 뭐냐? y축으로 대칭해봐야 똑같다. 라는 뜻이니까 이 함수 자체가 y축 대칭되어진 함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함수의 정의는 요겁니다. 기함수의 정의는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요런 함수가 이제 기함수가 되고요. 그래프상으로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요거는 y축 대칭이고 요건 x축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y축으로 대칭하나 x축으로 대칭하나 똑같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함수는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어떤 함수가 같은 구간, 그러니까 a와 마이너스 a 이런 식의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게 된다면 자,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a부터 똑같은 값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같아요. 부호도 같고 크기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게 아니고 0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서 2배를 한 것과 같다. 그죠?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죠. 이 우함수는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함수 같은 경우는 좌우축이 똑같다는 전자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크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이고 이쪽은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함수하고 기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칙적으로 적분할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쉽게 바꿔서 적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4제곱의 dx를 적분할 때는 그죠? x 4제곱이 우함수기 때문에 2를 앞으로 빼고요. 0부터 1까지 x 4제곱의 dx와 같다. 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x 4제곱을 적분하면 5분의 1에 x의 5제곱이 되니까 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암산이 되나요? 자, 공간이 모자라 선생님이 좀 약했는데, 좀 이렇게 줄여서 풀어버렸는데, x 5제곱, x 4제곱에 대한 적분이 5분의 1의 x의 5승이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5분의 2예요. 그죠? 근데 0을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그대로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x 5제곱의 dx다. 왜 안 나와? 나와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기함수죠. 홀수함수기 때문에 자, 기함수다. 그럼 기함수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까지 값이 똑같을 때 그죠? 무조건 제로다.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하시면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그죠? 자, 밑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위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것은 x에 대한 함수고요. 이거는 y에 대한 함수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정적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와 이것을 y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는 함수 자체는 다릅니다. 이것은 결과가 x에 대한 함수일 거고 이건 결과가 y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그렇지만 정적분의 결과는 언제나 실수값이기 때문에 그죠? 그 부정적분에다가 3을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빼면 어쨌든 실수값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y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라지 f y처럼 y에 대한 함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3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뺄 거기 때문에 그죠? 실수값으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y고 x인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임의로 다른 걸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걸 똑같은 거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가 t여도 상관없고요. y여도 상관없고요. x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구간이 같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자, 적분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할 때 정적분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묶을 수도 있겠죠. 이건 두 개가 펼쳐져 있는데 적분기호를 묶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안에가 3x 제곱이고요. x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dx. 자, 이게 도함수니까 자, 계산할 때는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를 쓴다 그랬으니까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빼주면 우리는 이것의 정적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또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도함수가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봤었지만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 a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c부터 b까지 fx dx를 해준 것과 같기 때문에 그죠? 자, 거꾸로 이 c를 없애서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이쪽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0을 없애서 한꺼번에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1의 dx라고 쓸 수 있다. 그 적당한 c가 바로 0이었다는 거죠. 그죠? 요 c가 0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에 플러스 x가 되고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한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부터 1까지고 여기가 2부터 1까지인데 안에가 x3승 마이너스 3의 x제곱이고요. 이쪽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자, 근데 상수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부터 1까지가 되고 함수는 똑같습니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dx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요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거를 부호를 바꿉니다.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 뒤가 서로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정적분의 성질에서 위아래 바꿔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순간 2하고 1이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서로 일치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값하고 요 값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C값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라고 쓸 수 있다? 0부터 2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의 dx로 쓸 수 있다. 그죠? 자, 적분해주면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고요. 자, 3을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인데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절대값 x-1이래요.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자, 이 함수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0인데 여기가 1이 돼서 1만큼 평행이동한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자, 이 함수가 바로 y는 절대값 x-1의 함수예요. 자, 이것을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 라는 것은 자, 여기가 0이니까 얘가 0이겠죠. 그 다음에 3은 뭐 이쯤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 정적분하라가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적분의 결과로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냥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구해주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넓이기 때문에. 그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어차피 이게 지금 양과 음이 갈라지는 부분은 x가 1일 때가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한다면 저 함수는 0부터 3까지 1-x의 dx가 될 거예요. 맞죠? 절대값 x-1에서 x가 1보다 작으면 이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1-x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부등호가 절대값이 그냥 풀려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0부터 3까지 x-1의 d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0부터 3까지 나누는데 1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눈다는 거죠. 인테그랄을 이쪽에서 0에서 1까지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문제를 본다면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0부터 1까지는 요게 음수일 테니까 요 함수를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이것이 양수일 테니까 그대로 x-를 갖다 써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건 좀 구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죠? x가 1보다 작을 때를 얘기했으니까 0부터 1까지는 요 함수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요게 절대값이 양수일 테니까 요 함수를 적분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우리는 요거에 대한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1에서 1까지 적분이고요. 홀수함수와 짝수함수들의 적당한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홀수함수는 기함수고요. 그죠? 자, 요게 기함수입니다. 자, 요게 기함수예요. 자, 홀수함수들 잡아내서 자, 요게 또 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기함수는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무조건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자, 우함수만 적분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하지 말고 2를 앞으로 뽑아내고 0부터 1까지 x 5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만 적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2 앞으로 뽑아내고요. 자, 부정적분이 뭐죠? 자, 요거 부정적분해주면 6분의 1의 x의 6승 플러스 3분의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에서 0을 대입한 걸 빼준다. 근데 1을 대입하면 개수의 합이니까 쉽게 계산이 되죠? 0을 대입하면 모두 0이기 때문에 자, 그것만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정적분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적분을 쭉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자, 여기서부터죠. 자, 좀 길었네요.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지만 계산은 미적분학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다. 기본 정리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한다. 자,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정적분의 정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잠실 경기장에서 요거 외우는 시합 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죠? 빠뜨리면 큰일 나죠? 자, 꼭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성질 중에 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의 특징. 자, 요렇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다가 일단 기억을 하시면 이제 정적분도 거의 끝나가요. 마지막 한 두 개 정도의 소단원이 남았는데, 자, 요거는 좀 끊었다가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